서울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여의도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남동은 뭐다? 욕망의 용광로 같다. 잘못 건드렸다. 무슨 욕을 먹게 하려고. 이미 건드렸어. 진짜로 국회의사당 안에 태권브리가 있어요? 시야를 파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건일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석 매니저님과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요즘에 전국적으로 전화 오잖아요. 그죠? 네. 네. 어제 저랑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전국 8도 중에 6개 도가 문의가 오셨다고. 그죠? 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서울도 원래는 강남만 하시려고 하시다가 여의도까지 가셨고 이제. 그죠? 네. 이제 강을 건너실 예정인 거죠, 이제. 여의도에서. 네. 네. 그렇게 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의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이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현장을 하다 보니까 여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죠? 그리고 여의도가 언제부터 땅값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업들이 땅을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실거래가 내역을 제가 여기서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 그쵸. 네, 오픈하기는 그렇고. 근데 말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의도가 그 서울의 3대 경제구역 중에서 다른 두 곳, 그러니까 CBD와 GBD, 강남과 뭐 용산, 뭐 종로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뭐 물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도 있고, 근데 그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전 그거예요. 일단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결국엔 땅이잖아요. 부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도로망도 있을 거고 수요도 있을 거고 뭐 거기에 뭐 상주 인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을 볼 때 뭐가 좋은 땅이냐? 그럼 모양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 커야 돼요. 그렇죠. 예. 100평짜리 땅과 1000평짜리 땅의 평당과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땅의 모양이 반듯하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의도도 어찌됐든 계획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빌딩이나 건물들 들어서 있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네모 반듯해요. 그러니까 해봐야 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부지가 대부분 다 큼직큼직하고 그렇죠. 반듯해요. 그래서 평당가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용산보다 여의도가 더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여의도가 더 비싸잖아. 평당가로 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의 크기와 모양과 뭐 같은 상업지라고 하더라도 100평짜리 땅과 1600평이 넘어간 땅과 가격이 평당가가 같을 수는 없어요. 뭐요? 100평짜리에는 지어봐야 얼마나 높게 짓겠어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 커야 된다. 그리고 반듯하면 더 좋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걸 감안하고 뭐 실거래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 뭐 용산이나 종로는 비싸요. 네. 종로랑 여의도랑 직접적으로 딱 비교를 하면 종로에는 이제 큰 부지가 땅이 한 필지가 되게 큰 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장 비슷한 거 종각 그 근처에 있어요. 그거랑 비교하면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만약에 땅 크기나 이런 걸 놓고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여의도가 좀 싸요. 그리고 이제 거래 연도나 이런 걸 그렇게 동일하게 봤을 때 딱 비교해 보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시기에 거래된 건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거래된 시기나 그리고 뭐 땅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의도가 싸네. 근데 뭐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불과 1, 2년 사이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승률이 커요. 퍼센티지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전에 여의도에 뭐 투자 뭐 건물이 됐든 뭐 그런 걸 투자를 하신 분들이야 아주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도 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크로를 선택한 이유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 얘기하다가 용산은 비싼 건 알고 있었어요. 용산 중에도 한남동, 이태원은 비싼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도 여의도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말 했죠. 한남동은 뭐다? 욕망의 용광로 같다. 근데 그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용산의 한남동, 이태원, 그리고 용산 뭐 삼각지로 해서 뭐 남영역이나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도로들의 건물들을 한번 봐보세요. 작아요. 높지 않아요. 그리고 필지가,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땅 부지, 필지, 한 필지 자체가 작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딜 보면 뭐 대로변에,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 가보면 대로변에 단독주택 이런 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땅의 가치는 부지가 크고 반듯하고, 근데 그 용산 쪽 보면은 필지 자체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당가로 치면 여의도를 넘어서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 그러면 여기가 왜 비쌀까? 개발이 힘든 지역인데, 그리고 지역 자체도 뭐 이제 언덕도 많고, 맞아요. 네, 여의도는 그냥 쭉 평면이잖아요. 뭐 강남도 언덕이 있지만 강남도 계획도시다 보니까 딱 바둑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도로망도 그렇단 말이죠. 용산 쪽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도로망들이 바둑판 형식은 아니에요. 네, 어디에 가면 삼거리가 있고, 어디가 맞아요. 모거리가 있고, 그리고 뭐 언덕을 넘어가기도 하고 산을 지나가는 것도 있고, 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재개발에 대한 언젠가는 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커요. 네, 그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약간 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언젠가 될 겁니다. 될 거고, 뭐 그리고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입지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요, 용산이. 한남동도 그렇고. 그렇죠. 네, 서울시 안에서 뭐 어찌 보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강남이랑도 가깝고, 네, 어디다 3대 도심권 안에 들어가고 경제구역 안에 들어가는 곳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용산 자체 부동산 가격에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가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이제 구축 9억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단순 비교로 하면은 그냥 딱 100평이네, 100평짜리가 얼마야. 근데 여의도 같은 경우 자꾸 여의도랑 비교해서 그런데 여의도에는 1000평이 이 가격이야. 평당가로 치면은 여의도가 비싸잖아. 근데 1000평짜리 땅과 100평짜리 땅은 가치가 다릅니다.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비싸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리고 이번에 여의도랑 용산이랑 같이 개발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더 그 집가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원래 여의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으로서 여의도에 이번에 현장을 들어오면서 느꼈던 게 여의도가 좀 싸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강남에서 계속 물건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제 하셨던 말씀이 여의도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저는 예전부터 여의도가 강남 다음인 줄 알았어요. 강남 서초 다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부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갭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강남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데는 강남이 맞습니다. 강남이 맞고 수요가 절대 끊기지 않는 곳도 강남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 밀집되어 있는 곳도 강남이 맞아요. 그럼 강남이랑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서울권 내에서.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CBD, GBD, YBD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뿐인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아파트만 비교해보자고요. 가장 비싼 아파트 몰려있는 데가 강남권이에요. 근데 강남구를 이렇게 찍진 않아요. 강남, 서초, 송파. 근데 송파는 조금 뭐 빠지고 강남, 서초를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주택 가격이고, 그렇다면 뭐 건물이나 땅 가격은 어떠냐? 비슷해요. 지금은 비슷해졌어요. 근데 평당가로 보면 비슷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땅의 가치, 크기 라는 걸 생각하면은 강남이 비싼 게 맞아요. 그러니까 300평 정도 되는 부지의 땅과 1000평에 넘어가는 부지의 땅 가격이 평당가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가 더 가치가 높은 걸까요? 건물이 올라가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300평짜리가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이 훨씬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강남에 한 1500평 넘어가는 부지에 한 필지 때 뭐 반듯하게 나오는 대로변에 중상지에, 근데 가격이 여의도랑 같을 수 없어요.
아파트 얘기는 또 다른 얘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빌딩, 오피스텔 뭐 이런 상업지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얘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회는 다음번에 제가 만들면 되죠. 그죠? 아, 예. 자,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업무지역, 아니 근데 강남도 업무지구. 그렇죠. 자, 서울 지역 내에서 한 개 동이 여의도 동 하나죠. 네. 네. 강남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와, 굉장히 많죠. 네. 여의도 동 하나를 놓고 그럼 여의도 동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거를 전 청담동을 할게요. 청담동의 상업지가 얼마나 될까요? 청담동은 비율로 따지면은 정확한 비율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따져보질 않아서 그것까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업지는 대로변이에요. 이면 지역은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면 지역은 아파트 단지 빼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상업지가 아니에요. 이면 지역 가보면 빌라들 많죠. 네. 그건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1종, 2종, 3종 이런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비율은 얼마 안 돼요. 네, 상업지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여의도는 전체가 상업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지역 서울시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밖에 없을걸요? 여의도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빌라 없는 동을 찾아보세요. 여의도네. 네, 빌라가 없는 동을 찾아보세요. 와, 진짜 여의도는 빌라가 없어요. 네, 국회의사당조차도 상업지예요. 와, 그거 팔면 비싸겠네. 아무튼 자, 보셨을 때 저도 여의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빌라도 없고 완전 상업지고 그러면 초 대박이 날 수 있는 땅이 그럼 여의도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서울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희소가치, 희소성, 수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여의도가 빠지는 게 있나요? 없죠. 네. 그리고 어차피 스카라에 딱 정해질 거 아니에요. 한강변으로. 주택이 됐든 업무 시설이 됐든 뭐 그런 상업지에서 상업지를 그만큼을 끼고 있는데 그런 대단지, 공원, 수변 지역 찾아보세요. 그 완벽한 하나의 부동산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와. 여의도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의도가 강남을 넘어설까? 뭐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아예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재건축 단지 다 완료되고 그럼 진정한 부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아파트 부분을 제가 얘기를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했는데 저는 그게 힘들다고 보는 게 학군 형성이 안 돼요. 전부 다 상업지라. 아파트 상가 안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뭐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요즘에 짓는 것들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뜩이나 뭐 공급할 땅도 없는데 거기에 뭘 굳이 상가를 더군다나 전체가 다 상업지인 땅에서 그렇긴 한데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 깨기는 힘들다. 그래서 주택을 볼 때는 수요라는 부분을 할 때 학군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경산 고향이시잖아요. 네. 대구 미분양 많다고 하는데 그건 외곽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중심지는 뭐 수성구? 절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 부분은 그런 수요에서 학군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커요. 그냥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여의도가 굉장히 뭐 빌딩도 많고 수요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많고 한 부분인데도 강남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학군. 근데 뭐죠 업무지구라고 본다면 이건 또 그렇죠. 다른 얘기라.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죠. 여의도 굉장히가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여의도는 동이 하나인 거고 강남은 동이 굉장히 많죠. 아니 뭐 그런데 땅 넓이가 자체가 다른데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강남 쪽에서 중심 상업지 하면 상업지 보면 일단 대로변들 그럼요. 대로변에 하나 이면만 들어가도 건물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의도 가보세요. 여의대로에서 하나 뒤로 들어갔다고 여기가 파크원이구나 IFC몰이구나 건물 되게 높다 라고 해서 뒤로 갔을 때 물론 낮아지는데 그게 갑자기 빌라로 바뀌고 그러지. 그리고 여의도는 동평과 서평으로 나누잖아요. 자, 서평 같은 경우는 언론사들이 많았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리고 동평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더 현대서울, IFC몰 그런 다음에 63빌딩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국회의사당의 유무가 큰 차이죠. 국회의사당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없는 거고, 예, 오른쪽은 그 제한이 없으니까. 왜냐면 여의도 공원이 크게 딱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구별이 확실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IFC나 파크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쪽은 물론 예전에 지은 것들도 있고, 거기가 지금 현재 건물이 매매가 된 것도 있지만 그걸 높게 지을 수는 없죠. 그리고 구축이 많더라고요. 구축이라고 하면 이제 구축의 기준이 뭐 몇 년 이상 구축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것들에 대비해서 이건 좀 지은 지 됐구나 라는 걸 저희가 그냥 구축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구축이라고 하면 대표되는 것들이 이제 여의도 전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크죠.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근데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 업무 시설들, 빌딩 구축이라고 해서 그게 정말 막 다 쓰러져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네, 않죠. 다 관리들 잘 돼 있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디벨로퍼 입장에서 저걸 사갖고 조금만 더 높여주면, 용적률 상향이 됐든 아니면 높이 제한이 됐든 이런 걸 풀어주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의도는 계속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거고.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진짜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몇 년 만에 가보니까, 아니, 그때랑 비교하는 건 뭐. 아니, 그때까지 말고요. 5년 전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에 보는 여의도는 5년 전의 여의도랑은 완전 달라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많이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오피스텔이 여의도에 있죠? 많죠. 그런데 일반적인 오피스텔이 있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게 하이엔드는 없어요. 브라이튼. 브라이튼이 어떻게 하이엔드야? 아니 일단 브라이튼이라고 하면 응. 그 건설사의 하이 브랜드잖아요. 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브라이튼 여의도를 하이 브랜드로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건설사든 어떠한 업체가 됐든 가장 퀄리티가 높은 하이 브랜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강남에서도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걸고 오피스텔 분양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하이엔드라고 할 만한 거 몇 개 안 돼요. 네. 그리고 하이엔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카테고리 하나를 넣으면 거기서 최상위잖아요. 가격만 높다고 최상위는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해서 명품이 몇 개나 돼요. 명품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도 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명품이지만 급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몇 개 안 돼요. 물론 좋은 브랜드고, 그리고 좋게 지었고 멋있게 지었고, 이게 딱 여의도 가면서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예. 브라이튼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딱 네. 가면서 브라이튼인 걸 모르고 봤을 때도 저 브라이튼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눈에 딱 띄잖아. 맞아요. 눈에 띄잖아. 눈에 맞아요. 띄고 건물 외관도 되게 멋있고 예쁘고. 그러니까 딱 보면 파크원 보이고, IFC 보이고, 그리고 브라이튼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가 강남에서 올림픽대로 타고 출근할 때 응, 63빌딩 보이고 응, 브라이튼 보이고 응. 파크원 딱 보이잖아요. 네, 멋있어요. 멋있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파트 동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피스텔만 놓고, 하이엔드는 아니구나. 라는 게 일단 평형. 일단 소형 평형 때 위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만약에 전체가 다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한 개 동이다. 그럼 하이엔드를 했겠죠. 근데 아파트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급이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했을 때 단지형으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오피스텔 한 개 동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평형대가 작으면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론은 하이엔드냐라고 하면은, 제가 기준을 자꾸 삼는 게 PM+스 자꾸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PM+가 2010년 이전에 준공을 했어요. 바닥난방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바닥난방 안 돼요.
요즘에 짓고 있는 것들이 훨씬 장점이죠. 장점인데,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거니까 최근에 지어진 거나 올라간 준공이 된 것들에 비해 내부 퀄리티라는 부분은 그래 좀 낡았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이잖아요. 강남에 그 정도 대지를 낀 대지 면적의 오피스텔이 생길 것 같아요? 없죠. 예. 단적인 예를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뭐 나중에 자막 넣으실 때 PM 몇 평이라고 찾아가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단적을 했을 때 오피스텔인데 세대당 주차 대수가 3대가 넘어요. 그렇지. 이것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수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대지주만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요. 도산대로에. 그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네. 그 땅을 산 거네. 그 PM플러스 하신 분들은 뭐, 강남 땅을. 뭐 그냥 뭐 시체말로 하면 뭐 알바끼 하신 거고. 와.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퀄리티 뭐 안에 뭐 수영장 있고 뭐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부동산적이라는 가치에서 오피스텔 중에서 저는 그래서 PM플러스 가장 좋게 보는 거고 좋아. 이걸 넘어설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나올까? 라는 생각? 의문이 더 큰 거고. 그러면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크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지 크잖아요. 대지는 크죠. 예. 뭐 여의대로에 접하지 않고 있어. 하나 이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상업지입니다. 상업지고 그리고 대지가 커요. 뭐 500평, 300평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지만 1600평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치는 충분하다. 여의도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텐데 거기에 다 상업지니까 여긴 상업지라서 그래 뭐 이런 건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만한 면적을 지닌 한계동 오피스텔이 들어간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좋게 보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브랜드 좋고 브랜드 좋죠. 브랜드 좋고 그리고 뭐 시설 역시 대지가 넓고 크니까 당연히 커뮤니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퀄리티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내의 하이엔드라고 할 만하다. 여의도 내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여의도에 지금 오피스텔 부지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아니 들어갈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오피스텔 지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 지을 수 있고 오피스텔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보면은 다 작은 것들이에요. 그걸 왜 작게 뺐을까요? 물론 그 당시 오피스텔은 대부분 뭐 이제 소형 평형으로 1인 가구들 위주로 한 것도 있어요. 한 것도 있지만은 부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리고 나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거 수요도 있지만은 업무 시설 수요가 훨씬 큰 곳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다 같은 상업지 이걸 굳이 오피스텔을 할 이유가 있나? 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많지 않고 수요는 항상 넘칠 거고 그 중에 하이엔드다. 이래서 희소성이 더해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크로가 좋은 현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와 여기서 제가 생숙에 대해서 물어보면 큰일 나겠죠? 생수기요? 레지던스 2, 3, 4 가칭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 정리가 잘 되면 정말 좋은 곳이죠. 입지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좋죠. 그쵸. 네, 너무 좋죠. 이렇게 보세요. 파크원 IFC 물갖고 라인에 그 스카이라인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쭉 들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딱 봤을 때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감도 봤을 때 너무 멋있잖아요. 생수기야. 여기가 수요가 없을까요? 있죠? 네, 수요는 넘치는 곳이에요. 생수기는 안 좋아는 아니에요.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난 너무 좋다. 너무 좋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멋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뭐 정리가 되겠죠. 정확한 사항들이 나오면 그럼 그때 돼서 뭐 따로 뭐 영상 한 번 더 하거나 할 거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기대를 하는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위탁관리 시설. 그렇죠. 그것만 정리가 되면 진짜 괜찮은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생수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입지 좋아도 위탁관리사가 잘 못하면 수익률 곤두박질 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관리사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살펴봐야 한다. 생수를 볼 때는 그런 것들 정리가 되고 뭐 정확하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크로가 좋다, 뭐 레전스 2, 3, 4가 좋다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오피스텔과 생수기잖아요. 오피스텔과 생수를 어떻게 단순 비교를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입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둘 다 좋은 곳인데 특장점이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마천루 하는 거고, 왜냐하면 여의도를 접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 거고, 대로변에 나와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렇다고 아크로가 이면이냐, 거기도 다 도로 접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지 면적이 넓잖아요. 이건 차이점이지. 그리고 생수과 오피스텔은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도 명확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더,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을 물어본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가 더 좋아?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진짜로 국회의사당 안에 태권브가 있어요? 시야를 파고 들어가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열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